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26의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죠. 자상하고 다정했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사랑해 줬어요. 결혼 초기부터 저희는 정말 행복했어요. 다른 부부들처럼 크고 작은 다툼도 있었지만 남편은 늘 먼저 사과하고 저를 달래주곤 했죠. 아이도 둘이나 낳았어요. 첫째 민수가 태어났을 때 남편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병원에서 아이를 처음 안아보더니 눈물까지 흘렸거든요. 둘째 지수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은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좋아했고 숙제도 도와주고 주말마다 어디든 데리고 나가주곤 했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마냥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가장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죠. 남편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드렸어요. 첫째 민수가 태어나고 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어머니께 드리는 용돈을 좀 줄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이 키우는 데에도 돈이 들고 아이가 있으니 미래를 위해서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극렬했어요.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이런 대접을 받을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나중에는 정말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결국 남편이 다시 예전처럼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도 남편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희는 더 절약하며 살았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생활비 100만 원 외에도 온갖 핑계로 돈을 요구하셨어요. 여행을 간다고, 친구 경조사에 간다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집 수리를 해야 한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은 꼭 추가로 돈을 달라고 하셨어요. 남편한테만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이상했어요. 13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는데 시누이한테는 돈을 요구하지도 않고 오히려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남편에게만 유독 말도 모질게 하시고 대우도 다르게 하셨어요. 결혼 전에 남편한테 들었는데 남편은 입양하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이가 안 생겨서 남편을 8살 때 입양했는데 5년 뒤에 딸이 태어났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차별이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 남편은 쌍둥이였는데 입양되면서 형과 헤어졌다고 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신이 가장 후회하는 게 형이랑 헤어진 거라고 했어요. 그땐 아이가 어려서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입양 가면서 형을 다시 볼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가끔 형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형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하다고요. 찾아보려고 해도 워낙 어릴 때 헤어져서 단서가 없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의 돈 요구는 계속됐어요. 남편이 참다 못해서 드디어 강하게 나왔어요. 생활비 100만 원 외에는 더 드릴 수 없다고, 저희도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다고 했어요. 그때 남편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어요. 평생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산 남편이 처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화를 내시다가 결국 알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여전히 가끔씩은 이런저런 핑계로 돈을 요구하셨지만 예전만큼 심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았어요. 남편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늘 걱정했지만 남편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어요. 우리 아이들 대학까지 보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조금만 더 참고 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정말 성실했어요. 위험하다고 하면서도 안전에 늘 신경 쓰고 조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했어요. 아이들이 좀 크면서 제가 맞벌이를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정말 열심히 벌어서 모았어요. 민수가 고등학생이 되고 지수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저희는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들도 밝고 건강하게 자랐고 저희 가족은 정말 화목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작업 중에 사고가 났다고 남편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와 아이들에게 농담을 하고 웃고 사랑한다고 말했던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몰랐어요. 아이들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민수는 남자라고 우는 걸 참으려고 했지만 결국 제 품에 안겨서 펑펑 울었어요. 지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아이들이었으니까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어요. 남편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저희 친구들, 아이들 친구들까지요. 모두들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더 슬펐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며칠 동안 넋을 잃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오히려 저를 챙겨주더라고요. 특히 민수가 많이 의젓해졌어요. 이제 아빠가 안 계시니까 자기가 엄마랑 지수를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17살 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애틋하고 안쓰럽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며칠 뒤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부조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묻더니 당신 손님들도 있으니까 얼마 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었는데 부조금 얘기부터 하시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보험은 얼마나 들어놨냐고, 생활비는 앞으로도 따박따박 보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죽어서 저와 아이들이 이렇게 슬퍼하는데 돈 얘기부터 하시다니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저는 민수와 함께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쓰던 물건들을 보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남편의 옷, 남편이 읽던 책, 남편이 쓰던 안경까지 모든 게 남편을 생각나게 했어요. 남편 책상을 정리하던 중에 금고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평소에 열어본 적은 없었어요.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금고를 열어보니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부동산 서류, 보험 서류, 통장들,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가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남편이 글씨로 뭔가 적혀 있었어요. 여보, 아무도 모르게 이곳으로 꼭 가봐.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그 아래에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남편이 왜 이런 메모를 남겼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무슨 뜻일까? 왜 아무도 모르게 가라고 했을까? 그 주소에 가면 뭘 알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그 주소로 가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무슨 이유로 그런 메모를 남겼는지 알고 싶었어요. 혹시 남편이 저한테 남기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 주소로 향했어요. 생각보다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깔끔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는 곳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그 주소를 확인했어요. 저는 한참 망설였어요. 용기를 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런데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문이 열렸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죽은 남편이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남편과 똑같이 생겼는데 느낌이 조금 다른 거예요. 표정도 다르고 말투도 다르고 심지어 머리 스타일도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말했던 쌍둥이 형 이야기가요. 설마 이분이 남편이 쌍둥이 형일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혹시 남편의 형이냐고 물었어요. 그분은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설마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서야 확신했어요. 이분이 남편이 쌍둥이 형이라는 걸요. 저는 울면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했어요. 아주버님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우셨어요. 저도 덩달아 울었어요. 이렇게 슬픈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마음이 아팠어요. 거실에 앉아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주버님 말씀으로는 남편과 다시 만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정말 열심히 자기를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아주버님도 동생을 찾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미국으로 입양이 돼서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미국에서 자라셨지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동생을 찾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리고 2년 전에 드디어 동생을 찾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30년 넘게 헤어져 있었는데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꿈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셨는데 꽤 성공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궁금했어요. 왜 남편이 저한테 형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형을 찾았다는 그 기쁜 소식을 왜 저와 아이들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주버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동생이 어머니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이 잘 산다는 걸 알면 또 돈을 요구할 거라고 해서 일단은 비밀로 하자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부담스러워했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형님까지 그 고생을 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리고 동생이랑 30년 넘게 헤어져 있었으니까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친부모님도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에 저에게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의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대하는 모습을 늘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전 알고 있었거든요. 친부모님에 대한 그리움도 컸을 거예요. 저는 형님에게 남편과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이들 이야기도 하고 남편이 얼마나 좋은 아빠였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아주버님은 조카들 사진을 보면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동생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좋은 아내를 만나서 예쁜 아들들도 낳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결혼을 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사업에만 집중하며 살아오셨대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조카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대학 교육비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일단은 조카들을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 그렇게 자랑하던 아이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아주버님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일주일 뒤 아주버님을 보는 순간 아이들은 정말 놀랐어요. 아빠와 너무 똑같이 생겼거든요. 지수는 처음에는 아빠인 줄 알고 달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지수를 말렸어요. 저분은 삼촌이라고 아빠가 아니라고 하면서요. 민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동생을 닮았다고, 특히 민수는 동생 어릴 때랑 똑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형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아빠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더 재밌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버님은 저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이들 교육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생이 못다한 일을 자기가 대신 하고 싶다고, 조카들이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갑자기 이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형님은 제 마음을 이해하신다고 하시면서 천천히 가족이 되어가자고 하셨어요. 자기도 평생 혼자 살아왔다고, 이제 가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민수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대학 진학 문제로 고민이 많았어요. 성적은 좋았지만 등록금 걱정이 있었거든요.
형님이 민수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라고 등록금은 자기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정말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어요. 민수는 자기가 나중에 다 갚아드리겠다고 하더라고요. 민수는 결국 서울의 좋은 대학에 진학했어요. 삼촌이 기숙사비까지 다 지원해 주셨거든요. 아주버님 덕분에 저희는 경제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 생겼다는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느꼈던 그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만은 않았어요. 가끔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어요. 아이들 교육 방침이나 진로에 대해서 말이에요. 형님은 미국에서 자라셨으니까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달랐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 문제도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아주버님 존재를 언제 알려드려야 할지 계속 고민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잖아요. 결국 민수대학 졸업식 때 아주버님과 시어머니가 마주치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남편인 줄 알고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사정을 알게 된 후에는 역시나 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주버님은 정중하게 대응하셨지만 시어머니의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셨어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지만 아주버님은 전혀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나 봐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고 새로운 가족도 만났고요. 지금 돌이켜보니 남편이 남긴 그 수첩이 정말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남편은 마지막까지 가족을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이 떠난 후에도 가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둔 거죠.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